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기 서울 아파트 가격 명실상부한 하락 국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엊그저께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랄 만한 지표였는데, 국민평형 84제곱이죠. 이제 국민평형이라 부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20억이 넘어가고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국민평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현금 최대한 이빠이 6억 대출 땡겨 가지고 20억짜리 아파트 산다고 해도 현금 박치기 14억 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서민들이 동원할 수 있는 액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84제곱은 더 이상 국민평형이 아니다. 근데 지금까지 국민평형이라고 불려왔으니까 이 국민평형이 자그마치 서울 아파트 가격 1분기입니다. 1분기 20% 하락했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서울 아파트는 오른다 이상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정말 잘못됐다는 얘기는, 첫 번째, 가격이 투명하지 못해요. 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지표면에서도 살짝 아리까리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가격대가 주포들이 대부분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 한 사람이 수백 채, 수천 채, 법인은 수만 채 소유하면서 가격을 쥐락펴락했다는 얘기죠. 이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기형적으로 변화시켰다. 두 번째, 시스템의 문제죠. 규제 자체가 지금 3중, 4중, 5중 금융랑을 치고 있는데, 이전 같았으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이미 이 우회로와 테러를 다 열어주고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평형이 20%가 하락됐다는 지표. 요거는 정말 부동산 이 시장에서 좀 보기 드문 지표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국민평수가 20% 하락했다. 요거 2021년과 2022년에 나왔던 지표죠. 근데 지금 집값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지금 이상한 시그널을 주는 상황에서 이런 지표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지표가 될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상승 지표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없습니다. 지표가 그냥 말만 무성해요. 시장은 합니다. 상승 지표가 없어. 아니, 구체적으로 강남이 얼만큼 올랐고, 또 비강남 중에 마용성이 얼만큼 올랐고, 올랐다는 얘기는 무성하지만 그 올랐다는 사실을, 그 팩트를 뒷받침해 줄 지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불투명한 시장인가를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몇몇 시장을 주도했던 사람들, 다주택자들이 올려놓은 그 가격대, 그냥 고스란히 시장이 흡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몇몇 개개인에 의해서 전체 시장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정말 참 웃기지도 않는 시장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만 지금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원 지표, 대체적으로 우상향 궤적이 많이 나오는 곳이죠. 그런 그래프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오르다가 조금 떨어지고 다시 오르다가 조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많이 나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상승세가 약화됐다는 결정적인 또 지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전국, 수도권, 서울, 지방. 지방은 이미 이제 마이너스를 달았습니다.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 높아요. 다음 주 되면 전국도 마이너스 달 가능성 높고, 수도권하고 서울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워낙에 지금 부동산원 지표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 이런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도 조금 빠지는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고, 아무튼 간에 의미 있는 것은 부동산원 지표가 대체적으로 부동산 우상향 궤적으로 나오는데, 이번 주에는 상승세가 확실하게 약화됐다는 그래프가 그려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플러스 알파, 아파트 시장, 특별히 매매 시장의 선제 지표가 될 수 있는 이 경매 시장, 특별히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100% 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부동산 지표에서 정말 이전에 잘 볼 수 없었던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경매 잡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100%선 훨씬 넘거든요. 이게 붕괴됐다는 얘기는 결국에 가서는 지금 매매가 변동률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선제 지표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억 초과는 손도 못 대죠. 왜? 이제 보유세 증가 우려에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25억의 경매가 나와도 요거 잡으면 옛날 같은 경우는 35억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서 10억 정도의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기대감 가지고 경매 시장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5억 빠지면 20억 되죠. 5억 더 빠져요. 이 계단식 하락이 정말 무서운 건데 15억 돼 버립니다. 이게 플러스 10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억을 떠안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낙찰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경매 시장이 지금 위축되어 있다는 얘기는 경매 물건도, 그러니까 경매 진행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66%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경매 물건이 계속 쌓여도 이걸 집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낙찰률이 43.5%. 야, 이거 뭐 2월보다 1.9포인트 더 하락을 했습니다. 3월달 통계인데 굉장히 많이 낮지 않습니까? 낙찰률이. 평균 응찰자 수는 7.6명, 2월보다 0.5명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사려고 그것도 경매는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한번 물건 잡아보겠다고. 근데 이렇게 가장 공격적인 사람들도 지금 움츠러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이제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낙찰가율 100% 붕괴, 25억 아파트는 꿈도 못 꿔. 결국은 이제 양도세 중과 부활이 되고 5월 9일 날 요번 주죠. 그리고 플러스 보유세까지 이제 나오게 되면 빵 하고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4월 달 이제 마감하면서 충격적인 거래 3건이 나왔다는 지금 이 금매 시장의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지표는 안 나왔습니다. 음마 아파트가 20억 붕괴됐다고. 이거 2021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강남에 그리고 대치동에 대장단지 아닙니까? 재건축 이슈 몰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을 들어 올리는 정말 지렛대 같은 아파트인데 20억 금매. 자, 음마 아파트 얼마입니까? 36억 4천합니다. 근데 이게 20억 붕괴됐다면 이거 어마무시한 충격이에요. 게다가 이제 올파포 10억 붕괴되는 금매가 나왔다라는 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둔천동 올림픽 파크포레온 30억 하지 않습니까? 이게 10억이 붕괴가 됐다면 이거 도대체 얼마인지. 야, 이거 시장의 충격은 가히 뭐 어마무시할 것 같다. 더군다나 헬리오시티 8억의 금매로 팔렸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가 얼마입니까? 27억 하지 않습니까? 이게 8억의 금매가 됐으면 이거 20억 떨어진 건데. 야, 이거 공식적인 지표가 나와야지 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지금 찌라시 같은 말들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강남권 아파트, 뭐 지난주에 다시 강남권 아파트가 꿈틀대면서 이제 급매물 다 소진되고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이상한 얘기들을 이제 퍼뜨리고 있는데 지금 대장단지들이 이렇게 줄줄이 나가리 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음만 36억 하고 가락동 헬리오시티 27억 하고 파크포레온 올림픽 파크포레온 30억 하는데 이게 다 20억 붕괴하고 10억 붕괴 돼버리면 여기 무리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거 뭐 답이 없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양도세 부분도 지금 중과가 부활이 되고 그다음 보유세도 강화가 될 건데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아파트 시장은 지금 가지고 있고 홀딩하고 있는 지금 가치 체계도 스스로 무너뜨려야지만 탈출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요 급박한 심리가 집주인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적으로 자, 금융시장 어떨까요? 오늘 새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플러스 0.87 올랐습니다. 조금밖에 안 올랐죠. 근데 뭐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론이 거의 8%, 5%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 반도체 시장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속수리라고 그러죠. 반도체 지수 3배를 추정합니다. 미국 주식인데 2.69%. 여기는 또 반도체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ETF인데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반도체가 5월 4일 월요일 날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변수가 뭐냐? 삼성전자 파업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5월 달 파업 예정이에요. 이게 지금 사측하고 노조 측이
협상이 안 돼버리면 그냥 파업으로 가는 수순입니다. 야, 삼성전자가 파업을 다 하네. 삼성이 그동안 이 기업 이 역사상 파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거의 이제 엄청난 돌발 변수가 생겼고, 이거 파업 터지면요, 반도체 수급 현상이 굉장히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아서 수십조 피해 넘어서 아예 공급망 회복 불가, 아니 훼손될 정도다라는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서, 파업은 만약에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면 1분당 수십억, 하루에 또 1조 원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다. 지금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2만 원이 지금 행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한 100만 원까지 올라가야 할 주식인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뭐, 파업 문제가 없었으면 충분히 30만 원 넘어갔죠. 57조에 가까운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정 실적이고, 요번 주에 실발이 진짜 나옵니다. 실적 발표가. 근데 딱 걸린 게 지금 파업이다, 파업. 1분당 수십억, 하루에 1조 원, 영업이익이 10조 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까마득하게 되죠. SK하이닉스는 뭐 같이 상승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로 갔다가 또 조금 올랐다가 이렇게 왔다리 하고 있어요. 삼성하고 어차피 같이 가는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이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반도체 부분에서 이제 올라치는 모습을 보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기업 심리지수 얼마나 좋습니까? CBSI. 전쟁 국면에도 0.8% 상승했다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공이 굉장히 어려운 이 국면에도 엄청나게 지금 선방을 하고 있다. 제조업 부분도 지금 계속 상승 국면이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 심리, 기업 심리 지수 역시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 비제조업 역시도 상승하고 있어요. 참 믿기지 않는 일들이 한국의 수출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선방하고 있는데 결국 가서는 이 파업 문제가 1분당 수십억에 하루에 1조 원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10조 원 줄어들어 버리면 삼성전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늪에 빠져버리고, 여기 주주 되시는 분들 대부분 국민주주라고 해가지고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 안 들고 계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주가가 하방 압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은 반도체가 잘 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파업 때문에 엄청난 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신 기업 심리지수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판은 굉장히 튼튼해요. 그 모판 위에 뭐가 좀 심겨져 가지고 잘 자라나서 나중에 벼가 돼 가지고 쌀을 좀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판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 기업 지수는 관세와 전쟁에도 지금 선방하고 있는데, 이 자체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삼성전자가 파업이 발동되면 이제 이재용 회장도 이제 폭탄 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을 몽땅 어디로? 미국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은 뭐예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공이 그냥 우리 이 고용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공장 지어라. 이렇게 관세를 통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압박이 아니라 그냥 수순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업 문제가 지금 빨리 해결이 돼야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전반적으로 한국 이 코스피 지수도 나빠질 가능성도 있고, 아마 정부가 일정 정도 이 파업 직전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워낙에 코스피 시가총액이 높아서 여기가 그냥 빠개져 버리면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완전히 그냥 뽀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5월 역시도 전쟁 국면 해소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의 어떤 매칭이 없습니다. 너무 원하는 게 서로 달라. 미국은 일단 핵 프로그램 전면적으로 폐기해라. 이란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일단은 우리 자금 동결 해제해주고 호르무즈 봉쇄 풀어달라. 호르무즈 지금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걸 미국이 봉쇄했고, 미국이 또 요번에 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럽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다국적 봉쇄를 하자 또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이거 참 매치 포인트가 없다. 그래서 5월 한 달 역시도 전력 전선, 왜냐하면 지금 AI에 대한 이 기대가 커가지고 이 데이터 산업 자체가 전기가 급속도로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재건 부분, 워낙에 뭐
폭격도 많이 당하고 전쟁 부분에 있어서 전력 수요 급증할 가능성 높아서 전력 전선 필요, 황산 부분 있죠. 중국이 이제 황산을 수출하지 말라 금지령을 내렸어요. 이게 뭐냐면 내수도 하기 버겁다. 지금 황산 부분이 굉장히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비료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고 원자재, 로봇, 2차 전지 순환 매수로 돌아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요거 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부동산 시장은 국내 수요로만 지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 유동성의 한계에 봉착했고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오른다 하지만 지금 현금 유동성 자체가 완전히 다 말랐다. 규제, 금융, 세제, 삼위일체입니다. 이거 부동산 규제는 계속 쏟아져 나올 거고, 이게 뭐 세금하고 딱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유세, 양도세 중과. 금융 역시도 지금 시중은행 계속해서 주담대 총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일 아파트 거래액은 딸랑 4건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라도. 그리고 서울특별 시 평균 거래 금액은 10억 선, 10억이 깨져야죠. 그리고 거래량은 4,500선으로 머물러 있다. 그만큼 굉장히 지금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은 5월부터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서울 대장 단지들의 폭락 시작은 5월이 가장 선명한 아파트 가격의 대조정 출발점이라는 것을 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서는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아파트 가격이 빠지는지를 여러분 두 눈으로 목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경매시장이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피시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현장에서는 지금 아우성입니다. 계속해서 지표는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급매로, 초급매로 나오는 아파트 값은 거의 충격적인 가격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고, 너무 공식적 지표에 팔랑귀가 될 이유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지표들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 지켜보시면서 금융시장과 함께 한국 아파트의 자산시장 앞으로의 운명, 그 궤적들 잘 디테일하게 보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 프랑북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